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라남도가 산단에서 발생해 버려지는 폐열 등을 축사 난방과 탄산 농법에 재활용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정부의 과학기술 기반 지역 수요 맞춤형 R&D 지원 사업 공모에서 앞으로 3년간 60억 원 규모가 투입되는 지역 온실, 부생가스 자원화 사업이 선정돼 과기정통부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는 광양만권에서 대량으로 발생해 버려지는 폐열과 온실가스, 부생가스 등을 비닐하우스나 축사의 난방과 탄산 논법에 활용하는 등 고부가 가치 자원을 농가에 공급하는 지역 공생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도내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가운데 성폭력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은 2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폭행이 71.4%, 성폭력이 12.9%를 차지했으며 성폭력의 경우 2014년 24건에서 지난해 93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기농 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기술과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수확 작업이 한창인 벼 재배 단지입니다. 이 일대 12헥타르는 지난 3년 동안 화학 성분의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올해 처음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여수 지역의 유기농 벼 재배 면적은 72헥타르. 지난 2016년 이후 매년 2배 넘게 증가했고 내년엔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 전체 면적의 10% 가까이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수매가가 일반 쌀보다 30%가량 높은 데다 전량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돼 판로 걱정까지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약대금, 그다음에 농약을 치는 인건비 다 지원을 해줍니다. 벼값이나 좀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어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양이 많지 않은 일부 지역은 남은 물량을 처리할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피나 잡초를 제거하는 데 대부분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하고 친환경 약재는 상대적으로 효과도 낮아 병해충에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먹노린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포획하는 방법이랄지 어떻게 하면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지를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앞으로 일반 벼농사에 대한 지원이 줄면서 유기농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작업은 더욱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여수 둘산 둔전리안 도로에서 5톤급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감독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참여감독제 적용 범위를 기존 3천만 원 이상 공사에서 2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특히 3천만 원 이상의 공사는 공사 감독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관급공사의 부실 시공 등을 막기 위해 주민이 현장 감독관으로 참여하는 제도로 올해는 현재까지 32건의 공사에 적용됐습니다. 고흥군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6일까지 가업승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고흥군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80% 보조와 20% 자부담 조건으로 농가당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비닐하우스와 자동 제습 시스템, 양액 재배 시스템과 융복합 등 각종 농업시설물 설치와 개보수 비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또 농업 분야에 한정된 가업의 범위를 어업과 소상공으로 점차 확대해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전라도라는 지명이 정해진 지 올해로 1000년을 맞았습니다.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번 주에 전주와 나주에서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요. 호남 세계시도는 다가오는 미래 새천년을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전남북의 호남권 3개 광역자치단체가 오는 18일에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행사를 갖습니다. 정도가 된 1018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살리자는 차원에서 10월 18일로 정한 겁니다. 기념행사는 전북에 위치한 전라감영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3개 시도가 함께 모여 정도 100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새로운 1000년의 도약을 기원하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또 앞으로 미래 새천년 어떻게 준비하고 돈만 상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뜻을 다지는 그런 기념제가 되겠습니다. 전라도 지명의 다른 한 축인 나주에서도 오는 18일에 금성관 일대에서 1000명 시민 합창 등 대화합의 축제 한마당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호남 3개 시도는 1000년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7대 사업 30개 세부 과제를 전라도 1000년 프로젝트로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총 4,369억 원이 투입됩니다. 광주시의 경우 무등산 남도피아 조성과 광주 대표 정자인 희경로 복원, 천년의 빛 미디어 아트 창의벨트 조성 등 총 10개 사업을 주관합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이 한뜻으로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부심과 무한한 긍지, 또 넉넉한 삶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순천시가 서남사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0일부터 16일까지 서남사 방문 주간 동안 현지 답사와 열차 여행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어제는 조례 호수공원 일원에서 서남사 사진전과 축하 공연도 개최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남사는 지난 6월 바레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해남 대흥사 등 전국 6개 산사와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한 사업가가 수십억 사재를 털어 고향인 강진군에 대형 미술관을 지어 화제입니다. 시인 김영란과 고려 청자를 배출한 문학예술의 본고장,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에 또 하나의 명물이 될 전망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진읍 시가지와 멀리 강진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보은산 중턱. 이곳에 고풍스런 미술관이 세워졌습니다. 새로 지은 푸른 기와의 한옥과 현대식 건물, 특히 일제시대 한 부호의 고택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진군 최초인 이 미술관은 양식업을 하는 김재영 대표가 40억 년의 사재를 털어 지은 것입니다. 전시되는 작품은 김 대표가 평생 모아 소장하고 있는 300여 점, 추사 김정희 글씨와 겸재 정성 그림 등 국보급 작품을 비롯해 북한의 유명 예술가의 금강산 그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품 수준이나 규모로도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미술관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가 강진군에서 또 그 돈을 벌었고 사업해가지고 국민들하고 좋은 저 없을까 그래서 미술관을 짓게 됐습니다. 김 대표는 미술관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큐레이터를 고용해 미술에 대한 이해도 도울 예정입니다. 또 미술관 마당을 정원으로 꾸미고 아름다운 주변 풍광도 편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팔각정도 짓기로 했습니다. 이 박물관이 개장함으로 해서 강진의 문화예술 발달에 큰 기여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강진 미술관. 미술관이 품고 있는 아름다운 경치까지 더해져 남도답사 1번지 강진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 수가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전남 지역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모두 2,491명으로 혐의는 교통범죄, 폭력, 지능범죄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경찰청의 통역경찰요원은 24명뿐으로 태국어 등 11개 언어는 통역 전담 경찰이 없어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9일 여수문화홀에서 시민과 박물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입지와 규모, 운영 방식과 전시 콘텐츠 등 시립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청회는 국내 박물관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토론회,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올 연말까지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 밀린 세금 징수에 적극 나섭니다. 고흥군은 올해 부가분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2월 된 세외 수입 체납액이 29억 8천만 원으로 납세자 2,132명이 7,300여 건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일제 정리할 계획입니다. 고흥군은 이를 위해 본청과 읍면사무소,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은 자체 징수반 편성해 징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17일까지 2018년 고용 우수 인증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고용 우수 기업 인증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고용 촉진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광양시에 소재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소기업으로 고용 증가율 5% 이상, 고용 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입니다. 광양시가 미래 축구 꿈나무들의 축제인 슛돌이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광양시는 내일부터 이틀간 중동 그린공원 내 풋살장에서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소속 2018 슛돌이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지냈는데 오늘은 반갑지 않은 미세먼지가 넉 달 만에 유입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안개만 끼어있을 뿐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점차 북서풍을 타고 고농도 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낮 기온 22도까지 올라서 햇볕이 드는 곳에서는 따스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날씨였습니다.